부자아빠 청홀림입니다. 박웅현 작가님의 8단어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존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 8개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 견. 볼견자죠. 볼견. 보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을까요? 이 책에 제일 앞에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시입니다. 간장게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제 간장게장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렇게 밥도둑이라며 맛있게 먹었던 간장게장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을 줄이야. 박웅현 작가님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기 전에 꽃게를 몰랐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먹어봤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시선으로 꽃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시인의 힘입니다. 똑같은 꽃게를 보고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안도현 시인의 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견이 누구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너무 반성됩니다. 저는 간장게장 그냥 먹는 거로만 봤고요. 그야말로 저는 게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장게장도 너무 좋아하고 꽃게찜 환장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꼬박꼬박 가는 단골 꽃게집도 있고요. 그 정도로 가면 게를 보고 이런 비스무리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식욕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누군가는 이 보는 힘으로 이런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를 우리가 또 읽음으로써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 영감, 그런 미학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대단한 시사원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보는 것의 힘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박웅현 작가님이 특히 이분이 이 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이분이 광고인이기 때문이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짧은 시간에 광고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힘은 결국 이 비슷한 것들,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대학에 나온 한 문구가 있습니다. 신부재언 시이불견
청이 불문 시기부지 기미.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봐도 제대로 보고 들어도 제대로 듣고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같은 의미이고, 여기 또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 제가 꼽는 인생 시 10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담쟁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무나 대단한 시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너무 대단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시선이죠. 담쟁이는 그 자체로 굉장히 특이한 식물입니다. 그렇죠? 이 바닥에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넝쿨이 담을 타고 오르고요. 그러면서 번식하고 퍼지는 그 기운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꽃이나 식물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 자체를 보면서 특이하다,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근데 저도 거기에서 생각은 멈췄죠. 그냥 담쟁이 넝쿨을 보면 담쟁이 넝쿨이 참 많다. 많이 올라갔구나. 많이 퍼졌구나라고만 느끼지. 거기서 이렇게 어떤 절망 속에서 또 절망을 놓지 않고 그 절망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 그 힘, 그 의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혼자 시작해서 그 많은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그 벽을 넘는 힘, 여기로까지 생각을, 시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담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가 보는, 똑같이 보는 그 사물을 보는 시선의 힘, 시각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이 대단한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시청만 한 것이었습니다. 도정환 시인은 진짜 담쟁이를 본 것이고요. 담쟁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박웅현은 미우니까 미운 담쟁이만 보여주고 도정환은 예쁘니까 예쁜 담쟁이만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뭐가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담쟁이를 좋아하면서 왜 저런 시를 못 썼을까요? 제가 본 담쟁이와 시인이 본 담쟁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 제 눈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요 대목이 이 박웅현 선생님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 내가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지금 이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게 문제야 하면서 다른 회사를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이런 게 나와 맞지 않아, 이런 게 좋지 않아 하면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어쩌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핵심은 그 무엇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무엇보다는 그 무엇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시선,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
뭐 잘못된 부분, 상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런 것만 지금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과연 그러면 나는 이런 문화, 뭐 이런 환경의 회사에서 또 저런 상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안에서 무슨 개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생각의 탄생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하죠. 평범한 것들 속에서, 모두가 보는 것들 속에서 비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좋은 시인의 언젠가는이라는 시를 인용합니다. 들어보세요.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맬 것이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지하철 매일 기다리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로 뭐 합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폰 보죠, 요즘은. 그렇죠? 폰도 뭘 깊이 있게 폰 안에 있는 뭐 어떤 정보나 지식을 담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죠? 그냥 빠르게 휙휙휙 그냥 넘어가기 바쁘죠. 그렇죠? 아주 단편적인 이미지를 소화하는데 바쁩니다. 그게 거의 버릇화되어 있죠, 이미.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 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여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것에 목이 맬 것이다. 정말 많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먹고 집중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정말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그렇게 바빠서 그런 아름다움, 기쁨, 황홀함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이 시 지금 읽다 보니까 문득 그 시도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보고서 너무너무나 놀랐던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마 뭐 비슷할 겁니다. 이게 시 전체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엄청난 시죠. 그렇죠. 네. 그 꽃은 거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보기도 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 견해,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이라는 존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엄청난 세상의 비밀, 아름다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발견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세상의 비밀과 아름다움을 그냥 다 흘려보낼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 이 세상이 추악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어요. 순간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순간의 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이 되는 것이에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죠, 지금? 그쵸? 그런데 이 유튜브 속에서 오늘 유튜브가 한 10분, 20분 될 것입니다만 이 유튜브에 집중하면서 뭔가 이 유튜브 책 리뷰를 하는 저 청울님이라는 사람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훌륭하신 박웅현 선생님의 이 멋진 책의 문구들, 이런 것들 속에서 아주 보석 같은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바쁜 와중에 그냥 흘려듣고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 많은 순간 중에 하나에 머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책을 읽었을 때도 너무 좋았던 이 딸과의 이야기, 이 대목이 나오네요. 박웅현 선생님이 딸이 있죠. 이 따님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딸 고등학교 때. 여행을 생활처럼 하고 생활을 여행처럼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행지에서 랜드마크만 찾아서 보지 말고 내키면 동네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과 사는 이야기도 하고 벼룩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처럼 여행하는 거야. 그게 더 멋져. 그리고 생활은 여행처럼 해. 이 도시를 내가 3일만 있다가 떠날 곳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갔다가 다신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서 3일밖에 못 머물기 때문이야.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생활할 때 여행처럼 해. 너무나 아름다운 자세죠. 네. 우리는 통상 여행한다고 하면 이제 멋진 곳들 이제 찾으려고 하고요. 좀 기발한 거, 보지 못한 거 보려고 하고, 맛있는 곳들 찾아다니면서 하고, 사진 찍기에 좋은 곳 찾아다니고요. 그렇죠? 주로 또 패키지 관광 여행은 다 그런 쪽이죠.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여행도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시각 자체를 지금 현재를 보는 거,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거를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뒤에 말인 것 같아요. 생활을 여행처럼 하라. 우리 일상은 하루하루가 하늘 아래 새로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상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일탈을 꿈꾸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에 나오는 사람들의 여행 사진, 멋진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상을 왜 여행처럼 못하느냐. 지금 이런 일상도 파리에 여행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아주 집중해서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고, 내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고 뭘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일상도 여행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묻죠. 어디 여행지가 좋아? 그쵸? 이렇게 많이 묻죠. 근데 때로는 여행지도 중요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어떤 여행지가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그 똑같은 여행지를 갔어도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한 5, 6년 전에 가족여행을 캐나다로 간 적이 있어요. 그 먼 곳에 한 달 정도를 갔습니다. 대단한 여행이었죠. 가장 기대했던 여행지는 당연히 나이아가라였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번은 가봐야 되잖아요. 처음 가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간 날 제 아내하고 대판 싸웠거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좋은 곳까지 가서 서로 싸우고 거의 24시간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호텔방에 혼자 있고 제가 아이들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굳은 얼굴로 거길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화해를 극적으로 하고 같이 이제 그걸 즐겼는데 그러니 그 여행지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우리 동네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어딘지 지명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별 이름 없는 시골 호숫가에 가서 날씨 아주 좋은 날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호수였어요.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수영복도 아닌 그런 이제 뭐 반바지 입고 너무너무 즐겁게 아무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너무 자유롭게 놀았던 어떤 그 한적한 시골 호숫가에서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죠. 캐나다 여행하면 그 이름 없는 시골에서의 그 순간이 가장 기억납니다. 그러니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대상을, 그 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견에서 마지막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욕심을 부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미친 개한테 쫓기듯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도망가느라, 뛰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쫓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살면 되니까요. 호학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입니다.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피천득 선생이 딸에게 이른 말처럼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삶. 어느 책에서 참된 지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끝까지 탐구하면서 생각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의 풀한 포기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간장게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순간들이 모여 찬란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어도 우리 제대로 읽읍시다. 그리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안에 깊이 빠져서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아주 대단한 우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아주 대단한 통찰과 아름다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